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홈 스피커에 대해서 영차 이거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음원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생긴 압축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압축 드라이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드라이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압축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을 왜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압축을 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스피커 진동판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고체 덩어리가 진동판이 뭐 그게 페이퍼가 됐건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 됐건 아니면 금속이 됐건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진동하는 물체와 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성이 임선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하거든요. 공기는 굉장히 가볍고 물렁하고 이런 거고, 쟤는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가 나가면 실제로 대부분의 뭐 90% 이상은 다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되고 파동 에너지를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보자 해서 만든 게, 그러면 굉장히 압축을 시켜가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진동판은 크고 실제로 내주는 구멍을 작게 해주면 굉장히 이제 그 면적 대비 보통 압축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로 줄이는데요. 토출구를 줄이면 이제 압력이 10배, 20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좀 더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압축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진동판이 크고 나오는 구멍은 이렇게 작다. 그래서 압축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위 말해서 20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로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소리의 출력이 커지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왜곡이 커진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큰 출력이 요구가 되는 민방위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판의 크기가 이 정도에 비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하이엔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동판 크기가 유만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게 돼서 좀 압축률을 좀 줄이는 대신에 좀 고음질을 이렇게 이게 추구하는 게 있고요. 이거보다 더 훨씬 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진동판은 이만한데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 진동판 각각의 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소리가 나와주는 이 구멍까지 경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멀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구멍이 있다고 하면 좀 특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빨리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이퀄라이저가 설계가 잘못돼 버리면 아주 낮은 대역, 파장이 긴 것들만 이렇게 서로 보강 간섭이 돼서 생기지만,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쇄 간섭이 돼서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주는 방식이 있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뒤집으면 이게 이제 초점이 바로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연장용 이렇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쓰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퀄라이저라는 구조인데요. 진동판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동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면 요게 보면 이렇게 많은 경로들이 있는데요. 이 경로들을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여기서 본다고 하면 시간차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군데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스가 3개짜리가 있고, 지금 파이탈 같은 경우는 패스가 5개짜리, 가운데 보면 패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20kg까지도 이렇게, 2kg 같으면 파장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10kg 같은 경우는 파장이 3.4cm이기 때문에 이 반파장이 1.7cm만 차이 나더라도 이게 이제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어 소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1.7cm 차이 나는 게 아주 쉽거든요. 소리가 나는 구멍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이 이퀄라이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뭐 특허 방식들이 있거든요. 캐프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 보면 트리토 앞에도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퀄라이저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렇게
이렇게 그 소위 위상에 대한 캔슬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고주파수까지 이렇게 대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A하고 SRE는 쪽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게 압축 드라이브를 안에 뜯어가지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텐데요. 이렇게 보이스 코일이 있고, 이렇게 이건 베릴륨 타입의 진동판인데 진동판이 있고, 여기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리가 요 근역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퀄라이저가 아주 섬세하게 돼가지고 있고, 이 빙 둘러있는 이것들은 바로 네오디움 타입의 마그넷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도 많이 식힐 수 있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탈, 이거 이탈리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이탈 대표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이거 이퀄라이저 만든 거 엄청 자랑을 하던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자랑을 할지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압축 드라이브를 설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랑할 만했다. 이태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랑 몇 년간에 돈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압축 드라이브 하나로 광대역까지 내줄 수 있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는 이래도 이게 엄청납니다, 얘가. 그래서 안에도 이퀄라이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압축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음향 관련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